이게 태를 물어봐.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동사라면 주어고 준동사라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하여간 이제 동사는 동작이니까 그 주체인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보라고. 그래서 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고 문장의 목적어나 주어가 아닌 다음에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소유격 또는 뭐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또 중요하잖아. 그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냐 없냐 라는 걸 확인해서 명사가 있다면 일단 능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 줘야 되는 거는 동사가 BPP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었어. 그러니까 이 본동사 자체가 사형식 동사 또는 오형식 동사인 경우였고 사형식 동사는 크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give라든지 tell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I was told that 뭐 난 대디얼 들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오형식 동사는 call하고 consider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그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미리 고지가 되는 거잖아.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저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분사고 요게 우리 1학기 때 했었던 거거든. 그럼 분사 개념이 뭐냐면 동사에다가 ing나 과거분사 보통 이제 규칙 변화 ed 붙이는 게 그 형태를 일단 분사라고 하고 이 분사는 역할이 뭐다? 일단은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 문장의 성분인 보어 자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얘는 형용사인데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 분사 구문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 잠깐 다른 걸 하나 볼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똑같아. 능동수동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요거 뒤에 요 다음 챕터에 나오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능동수동이 아니라 동사준동사 개념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규칙 변화 과거 시제랑 과거 분사랑 모양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분사일 수도 있지만 얘가 동사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show that 하면 요 대절이잖아. 이게 이제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저게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능수동 가기 전에 동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동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준동사로 분사가 되니까 능동수동 개념으로 바뀌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수식받는 말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사람들은 일을 하겠지.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 거잖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대절이다. 쭉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네. 그 end가 있으니까. 그지? 그 병렬 구조잖아. 그럼 요 안에서는 동사가 없잖아. 그럼 동사가 문장에 한 번은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동사 자리다. 병렬 구조지. 사람들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람들이 되게 자족적이다. 뭐 이런 거를 연구가 보여줬대.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 그러니까 동사준동사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겠다. 위쪽에서는. 일단 요거 먼저 볼게. 명사 꾸며주는 거. 위치가 한 단어라면, 그지? ing, pp가 나오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이렇게. 뭐, sleeping baby, repaired car,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뭔가 어구를 수반하는 경우 있잖아. 수식어. 그 뒤에서 꾸며주는 거. 단어가 이제 몇 단어 좀 더 돼서. 이렇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지.
그럼 그때 판단 어떻게 하는 거였어? 수식 받는 말 있잖아. 얘를 주어처럼 생각을 하고 얘를 동사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지 되는지. 그치? 여기가 악이야. 그럼 잠을 자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앞에 한 단어짜리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요긴 잘 안 나오고 뭐 요거 위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보는 게 하나 더 있잖아. 이거 가지고 해석도 해보고, 요 자리지? 요 자리에 명사가 있냐 없냐까지 봐야지 요 두 번째 게 되는 거잖아. 능동,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예문을 볼게. 여기 보면 요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물어보는 걸 호핑이냐 뭐 홉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딸이 하나 있다 끝. 그 다음 이제 뭐 하는 딸 하니까 얘를 꾸며주니까 얘를 주어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딸이 희망을 하는 건지 희망이 되는 건지야. 근데 이건 맥락상 보니까 가수 되기를 희망한다니까 얘는 동사처럼 해석을 했을 때 능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홉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명사가 아니잖아요 하는데 구조적으로 완전 불완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 끝까지 보면 돼. 그 비동사까지 이렇게 되면 불완전하게 될 텐데 요가 다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보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도 좀 보어지만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보통 중학교 때 해석을 할 때 관계대명사절 요거랑 요거랑 의미는 똑같잖아. 가수 되기를 희망하는 딸, 그지? 가수 되기를 희망하는 딸인데 주격 관계대명사랑 동사를 이렇게 분사로 바꿔주는 케이스지. 이렇게 뭐 이해해도 괜찮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랑 BPP일 때 이걸 통으로 생략해도 똑같다고 하잖아. 생략해도 되거든. 그래서 남는 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판단의 근거는 얘를 꾸며주니까 작가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아는 건지 알려진 건지인데 얘는 목적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그냥 위트로 알려진, 저서 뭐 유명한이 되겠지만 유명한 작가가 뭐 새 책을 출판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고르는 거니까 이건 이제 100% 분사니까 이거 하는 거고 되는 거잖아. 문맥을 봐야 되겠지? 그랬는데 얘가 일단 앞에를 보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뭐 문제가 끝난 것 같아. 그럼 뭐 얘를 꾸며주는 것 같아. various ethnic group이라는 거. 이게 뭐지? 단어 뜻을 몰랐다 칠게.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였어? 두 번째 거잖아. 명사 있냐 없냐. 얘가 분사 능수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명사가 있네. 그러니까 능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해석이 안 돼도. 요 정도는 당연히 이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해석 내볼게. 이것도 잠깐 복습을 하면 주어동사 수일치에서 앞에서 이런 거 있었지? 퍼센트나 분수 같은 거 나오면 요 오브 바로 뒤에 얘가 실제 문법상의 주어다. 그래서 동사가 이거다 해서, 물론 이제 앞에가 뭐 복수 같은 형태가 안 보이니까 뭐 저거를 틀릴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출제를 안 한 거지만 이것도 항상 상기를 해줘요. 요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고 전명어 들어가면 이제 저 자리였어. 하여간 뭐 인구의 80%가 다양한 인종 집단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집단들은 말하는 거야. 다양한 언어들을. 그럴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능수동으로 가면 안 되고 처음에 얘는 준동사냐 동사냐, 과거동사. 얘가 분사라고 속단할 수 없잖아.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 그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 자리니까 이게 무조건 맞는 거고, 동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준동사로서 능수동으로 분사로 바뀌는 거야. 그 앞에가 이제 명사 같은 것만 있으니까 일단 주어 같고, 그 다음에 after, animal, are 뭐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F부터가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다. 저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긴 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동사가 여기까지네. are designed. 그치? 그러면은 만약 이거를 접속사로 착각해서 뒤에 문장이 별도로 있다 치면 앞에가 이제 또 다른 문장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동사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뭐 틀리진 않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라서 얘는 이제 분사로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가면은 이게 전면부거든. 여기까지 목적 없고 장난감들이니까 얘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답이긴 한데 요 경우엔 좀 특이하게 동사라고 착각을 해도 맞을 수는 있겠다. 근데 해석이 좀 어색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동물 만화 캐릭터나 장난감들이 동물을 따라서 만들어진다 가 아니라 동물을 따라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종종 디자인드 설계가 된다. 인간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의인화 한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도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구조대로 가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는데 잘못 해석을 했다 시작어 여기를. 근데 잘못 끊었어 여기를 접속사로. 그럼 앞에는 요거 이렇게 돼서 동사자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진다. 뭐 이후에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설계가 된 이후에 얘네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해도 말이 또 안 되진 않네?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오케이. 1번은 뭐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동사, 준동사 개념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 그래서 분사구나 능동, 수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꾸며주니까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여기 목적어 같은 거 명사도 있잖아. 그래서 능동이 되는 거 아니냐? 걔네들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왜 이거를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과거 시제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needed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ing로 바꿔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서 조금 이제 난도를 높여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작년에 이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지. 원래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who needed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런데 이걸 문법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얘를 이제 those가 있을 거 아니야? those who needed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칠게. 그럼 보통 이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게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대승 가능해. 그지? 근데 이제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 위치 정도 여기를 이제 연습을 시켜주기는 하겠지. 위치는 안 되겠죠. 저 경우는 이제 의미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문제화를 할 필요가 없어 보통은. 여기는 어떤 경우에 문제화를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현재 시제일 때 얘가 준 단수 복수 구분이 안 되니까 수일치 즉 선행사에다 수 맞추는 거 그거를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어쨌거나 많이 봤어 모양을. 그래서 뭐 those who needed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밑줄어법을 이렇게 될 거야. those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고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원래 봤던 모양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 왜 틀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사가 돼서 수동이 되잖아. 얘를 합쳐서 바꾸려면 이렇게 needing이라고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까지 출제는 가능하긴 하겠다. 그래서 분사 구분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애들이 니네 하는 것처럼 뭐 ing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동사, 준동사 개념 먼저 가볼게. 동사가 있나 없나, 명사고, 그지? 그 다음에 for a party, 뭐 좋고. 아, 동사 있네, 그지? 여기, 그지? pay attention. 그러니까 셰프가 주의를 기울였다, 이거잖아. 그럼 준동사자니까 능수동이잖아. 목적어 있네, 그지? 능동 되겠지? 이걸로? 이걸 저처럼 생각하면 셰프.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셰프. 다음 3번. 얘는 이제 앞에 그냥 바로 보이지? 동사가, 원래 문장 동사가 보이니까 얘를 주어처럼 생각을 하면 얘는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거 자동사잖아. 이거는 여행하다, 뭐 이동하다. 그러니까 홈은 부사라고 수식어에 해당되긴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앞에 뭐 동사가 있으니까 끝났지? 그럼 얘를 꾸며주는 거지? 운전자 사용하는 거네. 목적어도 있네. 그지? using. 나 5번 toilet paper. 요것도 부분표현이 나와서 요거 뒤에 거 여기가 문법상의 주어잖아. 뭐 저거밖에 없지만. 근데 여기 동사 있고 수식어 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휴지는
만들어져, 만들어져.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지. 생산이 돼야 되겠지. 수동인 거지.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냐, 플레이로. 플라토는 학생 중 하나였다. 얘가 이제 주어같이 보이네. 앞에 동사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냐, 가르침을 받는 거냐인데, 목적어 없잖아, 뒤에. 그지? 가르침을 받는 거가 되겠지. 소크라테스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뭐 이해를 돕자면, 요 사이에 who were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써서 저렇게 채워 넣어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 7번. 이제 요거, 이게 중요하지. 일단 이렇게 동사 같은데 밑줄이 있으면 역시 뭘로 시작하는 거냐? 이건 동사냐? 준동사냐? 이게 일단 중요하겠다고. 그럼 구조를 뜯어봐야 돼.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왔고, 뒤에 여기 주어 같은 거 쭉 보이지? less than 1% of material. 이것도 문법상의 주어는 요거지. 아까 부분 표현 퍼센트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주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쭉 보니까 동사가 있네. is published. 그러면 준동사 자리네. 그럼 이제 동사 준동사 요 개념이 아니라 능동 수동 개념으로 가야 되겠지. 하냐 되냐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material이잖아. material. 자료. 그러면은 얘가 보내냐 보내지냐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 있냐 없냐인데 명사도 없고 얘는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지. 출판업자한테 보내진 자료가 출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네, 1% 미만이 원고를 보내서 책으로 나오는 경우는 1% 미만이다. 뭐 그런 얘기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바로 주어 동사처럼 보여. 쭉 가봐야지.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was very clear. 동사가 있네. 그러면 얘는 준동사 자리니까 능동수동으로 또 바꿔야 돼. 근데 사물이지만 보고서이지만 보고서는 요약이 될 것 같지만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 의미상의 목적어. 그지? 그러면 이게 능동 가야 되겠지? 정보를 상세하게 요약을 하는 보고서는 그지? was very clear. 되게 명확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분사구문은 또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본 거잖아? 학교 시험 때문에. 그치? 그래서 분사구문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어? 뭐 원리는 이거였지?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접속사는 지워요. 근데 의미를 살리고 싶으면 강조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살려서 그대로 냅둬도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주어가 같으면 얘를 지우고 안 같으면 다르면 그대로 살려둬야 되지 못 지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동사를 원형의 ing를 쓰는 거였는데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BPP니까 빙PP라고 바꿔주면 되는데 요때 빙은 생략도 가능해서 PP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능동수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된다가 대전제였는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뭐 학교 시험 볼 때 연습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저기를 먼저 하자. She watched TV and ate snack. 뭐 이렇게 해보자고. TV도 보고 간식도 먹었어. 그럼 이게 반드시 부사절 접속사만은 아니고 이게 이제 and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순서대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이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거야. TV 보고 그리고 이제 간식을 먹었다. 이런 병렬 구조 같이 보이는 and, or, but 등위 접속사도 얘도 얘를 지우고 she가 원래 있었던 거 지워졌다고 하니까 얘를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eating 이렇게 해도 맞단 말이지. 중요한 거는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이 주절 문장 존재하고 그 뒤에 이 분사 구문 자체에는 구조 자체는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니까 하냐 되냐. 그 얘가 TV 왔어. 그리고 얘가 간식 먹었어.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분사 구문의 모양은 일단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앞에 이제 ing, pp 고르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뭐 이런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것도 많이 나오지?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보다 보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문장 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좀 전에 본 것처럼 앞에 문장이 다 나오고
뒤가 분사로 ing, pp 뭐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얘가 일단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는 얘를 빼고 완전한 주절 문장이 있는 거지. 얘 분사 구문이야 판단했어. 그럼 여기에 주어가 없다는 거는 얘가 주어였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 생략을 해버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고 하냐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자리잖아. 여기 분사구문 요 자리. 요 자리에 명사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또 판단하는 거잖아.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근데 사형식하고 오형식은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다야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해볼게. 앞에 이제 문장 끝났잖아. 이렇게 will behave like a fluid 에서. 그럼 분사구문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주어가 없으면은 고양이가 주어인 거 아니야? 같은 주어니까 지웠잖아. 고양이가 채우는지 채워지어지는지야. 근데 요거는 이제 명사가 아닌지 아는데 이게 fillup의 한 단어니까 여기 목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filling up.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채운다야. 그러니까 작은 상자 안의 고양이는 액체처럼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 같고.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데서는 요걸 좀 변형을 주면 이게 이제 요 field라고 이렇게 밑줄 딱 쳐놓으면은 요거는 사실 말이 안 돼. 왜냐면 이제 will behave라서 과거 시제가 아니니까.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줘야 돼. 여기를 feel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이거랑 병렬인 것처럼 보여서 해석은 잘 될 거거든. 고양이가 행동을 한다. 고양이가 채운다. 근데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게 왜 틀리는 거야? 동사가 두 번 나왔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and를 없던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쳐놓잖아? 그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분사구문을 문장으로 되살리는 케이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냥 막 무지성으로 외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바로 분사구문인 게 딱 보이지? 노인이니까. 콩이잖아, 콩. 콩이 알겠어? 제가 뭐라고? 알려줘야 되겠지. 그치? 콩은 머리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알려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추가 두 개만 하나 해보자.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건 분사구문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 명사를 꾸며줄까 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손이 웃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역시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표시한 것처럼 분사구문이고 문장이 나오고 분사구문이 뒤에 나올 땐 이 콤마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자아이가 웃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원문이 이거였다 치면 우리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고. 이 부분을 and 과거 시제니까 smiled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괜찮다. 결국 분사는 접속사랑 동사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같지 않아서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이거잖아. 날씨가 완벽했다. 우리는 소풍을 갔다인데 여기를 was라고 하면은 해석은 잘 되지만 이게 왜 틀린다?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뭐 여기가 됐던. 그래서 하나는 그렇다면은 분사구문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저 케이스가 되는 거지. 자, 일단은 모양이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났어. 콤마에서 동사 여기 있잖아. 한숨 쉬었다. 그럼 이게 이제 학생이 스트로크를 하는 거냐 되는 거냐인데 이건 하는 거야. 스트로크 위트가 뭘 가지고 되게 씨름하다 힘들어 하다란 말이지. 수학 문제를 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서 좌절해서 한숨 쉬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작물을 재배한다. 여기까지 괜찮거든. 문장 끝났어. 그럼 이제 이게 준동사가 되니까 분사가 되는 거잖아. 얘를 꾸며줄 수도 있어. 반드시 분사구문 아닐 수도 있어. 해석을 해봐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이거 하면서 되면서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간단한 손도구를 근데 목적어가 있네 명사가 능동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잖아. 손도구를 사용을 누가 하겠어? 작물이? 인간이. 그래서 이것도 분사구문이라는 건데 해석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뒤에 나올 때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남겨두는 거냐. 물론 이제 leave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단서가 되는 건 요거지. alone. 수식어 빼고 전면구. 보호잖아, 보호. 우리 뭐 leave me alone 그거잖아.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거니까 수동으로 이게 되겠지. 얘가 남긴 게 아니라 만약 leaving이라고 해서 뭐 leaving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명사, 목적어, 형용사, 보호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상태로 남기다 저런 상태로 두다가 돼야 되니까 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구나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인상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인데 얘네들이 목적어 없잖아. 감동을 인상을 받아야 되겠지.
좀 더 올려볼게. 이게 안 보여가지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끝났다. 고무 타이어 회사가 뭐 검은색 타이어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결정했다. 문장 끝. 분사 구문이네. 그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회사잖아. 회사. 회사가 생각을 하는 건지 생각이 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뭐가 나와? 대절 목적어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thought로 쓰면은 왜 틀려? 해석은 잘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동사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접속사가 없어서 틀리는 거야. and를 쓰면 또 맞아. thought를 쓰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앞에 문장 끝난 것처럼 보이지? 걔는 뭐 농담을 들었고 그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을 했고 문장 두 개가 끝났어.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또 얘가 되겠네. 그지? 걔가 그 입을 가린 거 아니야? 손으로? 그럼 요거는 능동이니까 covering his mouth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게 크게 봤을 때는 전명구인데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건데 with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사가 나올 거야. 뭐 우리 보통 이제 A라고 하자. 명칭을. A가 나오고 여기에 분사가 나오는 거지. ing하고 pp. 그러면 요때는 얘가 주어 역할하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가 하다고 되다인데 요거 해석은 A가 요거 하면서 뭐 한 채로 A가 요거 되면서 된 채로 해서 일단 이것도 이걸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두 번째 또 뭘 보면 되겠어? 요 자리지 뭐. 여기 명사 목적어가 있냐 없냐 있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he put the card in 요까지죠. 카드를 안에다가 두었다가 카드를 이제 삽입을 한 거야. 크게 전치사 명사가 나왔잖아. 그럼 요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 magnetic strip 왜 카드 뒷면에 보면은 마그네틱 스트립이 있잖아. 요즘 안 쓰는 날씨 칩을 쓰는데 뒤에 이렇게 위 정도에 있지? 위치가. 이렇게 검은색 같은 걸로 이렇게 색깔 이렇게 쳐 있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요게 위로 향한 채로가 돼야 되겠지? face up. 이건 자동사라서 ing 쓴 거 사물이지만 위로 향한 채로. 그러니까 거꾸로는 거지. 저기 아래로 가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그 얘기야. 밑에 한번 해볼게. 저렇게 보면 되겠다.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반드시 안 지워도 된다라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while-ing. 그러니까 저기 이것도 이렇게 분사구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이 부사절에서 특히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절주하고 같고 그치? 여기 시제가 현재니까 비동사고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문법 규칙이 있어. 그래서 뭐 저렇게 이해해도 돼. 근데 원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while-ing는 그냥 하나 모양처럼 단어처럼 외워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ing 하면서가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즐긴다. 잠자리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제 문법을 어떻게 출제되냐면 일단은 여기 이 자리 여기가 during 하면 안 되지. 차이가 뭐예요? 뜻은 똑같은데 while은 접속사를 할 때 문장 형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during은 전치사라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지금 동사같이 안 보이지 않나요? 동명사라고 인식하면 안 되는가요? 그럴 수 있잖아. 이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during 같은 경우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때가 나와야 돼. 기간 같은 거 있잖아. 뭐 방학 동안에 휴가 기간 동안에 근데 만약 이걸 동명사로 인식을 하면 듣는 것이라는 기간은 때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상황이 되잖아. 듣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while-ing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during은 안 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 이게 없어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모래니까 이것도 뭐 EDS가 빠졌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그게 모래가 뭐 시멘트하고 다른 물질하고 섞였을 때 모래는 사용된다. 뭐 루프, 지붕, 타일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보면 돼. 똑같아. 구조는 저거 가지고 해석해보고 뒤에 명사 목적어 있냐 없냐 그 판단해 주면 되겠다. 요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레이가 라이의 과거형이지 누웠다라는
잔디밭에 누웠다. 끝났고 with a비잖아. 모양이 전치사 명사인데 이게 뭐지? with 명사 분사. 얘가 이거 하는 채로. 그럼 얘가 주어잖아. 별이. 목적어 있네. 그지? 이거지? 별이 그녀 주변에 뭐 작은 불빛을 제공하는 채로. 뭐 제공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이잖아. with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문장 끝났잖아. 에어컨은 켜야 돼, 켜져야 돼. 이거 수동이지. 켜져 있는 채로. 사물이니까 인간이 키는 거고 에어컨 자체는 켜지는 거라고. turned on.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군인이 여기까지네. 그지? still. still이 형용사로는 정지한이지. 가만히 있었고 silent 침묵한 채로 있었다요. 그들의 flag, 깃발이 허공 위에 높이 깃발이 올리겠어? 올려지겠어? 올려져야 되겠지? raised, 올려진 채로.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 깃발 들고 있다는 얘기 같아. 그지? 뒤에 명사 목적 없으니까 이것도 해석할 때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눈이자 신체 부위는 사실 이제 대부분 수동이 되긴 한다고. 그래서 화면에 이것도 목적 없잖아. 맞는 거지, 이거는 눈이 고정된 채로. 픽스가 수정도 있지만 고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걔는 뭐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밑에 두 개 나무가 있었잖아.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는 접속사 주어인데 주어가 왜 없지? 분사구문이구나. 주어는 지우고 접속사 살려도 된다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돼. 약이네, 약. 약은 당연히 보관이 돼야지. 인간이 보관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나잖아, 나. 그럼 내가 filling out 이 fill out the form이라는 게 하나의 표현이지? 양식을 작성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능동이 되겠다. fill out을 한 단어로 봐야 돼.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이 분사라는 거는 동사 원형의 ing를 만든 거나 이제 과거 분사 뭐 요걸 얘기하는데 얘가 뭐다? 본질이 형용사다, 형용사. 그래서 이 형용사는 역할이 뭐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그래서 좀 전에 주어 찾아서 해석하고 목적어 유무 봐서 판단했었고, 그 다음에 보어가 된다. 보어 자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감정 유발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인간한테 감정을 초래한다는 이런 단어들, 뭐 interest, amaze, surprise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단어로 amaze 하면은 얘가 동사야 원래 타동사야 이것도. 주어가 목적어를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는 거고 사물은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사람, ed, 사물, ing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이제 보호를 쓰는 동사고 여기 이제 감정 유발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 어메이징이냐 어메이즈드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항상 이 보호를 쓰는 동사는 보호를 기준으로 이거랑 같은 거잖아. 이퀄이잖아. 비동사로든 비컴이 됐던 감각동사가 됐던. 그래서 얘가 사람이면 감정이 들어야 되고 사물이면 감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간한테. 그래서 뭐 the game was amazing, I was amazed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단어 자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알면 되잖아. 터칭, 감동을 주는 거냐 감동을 받는 거냐. 그래서 일단은 얘는 또 관사가 있어. 그 명사로 꾸며주는 건 똑같잖아. 그럼 이거잖아, 모먼트. 원리가 똑같아, 처음 했던 거랑. 그럼 이거는 사물이잖아. exciting moment이지. 사람한테 흥분을 주는 순간이 되겠지. 순간 자체가 흥분이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사물 ing. 요건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네. 그럼 주어 찾으면 되겠네. He tried the car, he was. 요거 기준. 사람이니까 요거 됐지? 기뻐야 되겠지? 저런 감정이 드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그 밑에 5개 마저 해보면 돼요.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볼게. 요건 관사가 있으니까 명사 꾸며준 얘기 중에 사람이네? surprised 걸, 그지? 놀란 여자아이. 비동사가 있네. 그럼 요거 기준이지? 정보? 사물이지? 정보가 혼란을 주는 거야, 인간한테. 선생님이네. 그지? 선생님이 당황을 해야 되는 거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형식 동사니까 너잖아, 너. 그지? 이런 거 다 수식어 빼. 상관이 없으니까. 좌절을 먹어야 되겠지, 너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구조 판단을 해줘야 돼. 이거 감정 유발이니까 사람 사물인데 뭐랑 매치를 해야 되는 거지? 가 중요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한 예문으로 하나 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I found the book interesting이야. 그러니까 보어가 이렇게 이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오 형식도 보어가 있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한번 해석할 때는 무조건 목적어 보니까 이퀄로 해석해서 나는 얘를 이렇다고 생각했다지, find는. 그래서 요건 기준이 되잖아. 책이 사물이니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다야. 그래서 얘도 지금 요 전면부 수식어는 폐지해 간단하게 단순화시키고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명사고 얘 형용사 자리니까 좀 전에 요거랑 같은 거야. 사람들이 이거 속편 sequel 얘를 어떻게 생각했던데 사물이네 sequel이니까 disappointing 요랑 비슷한 거지?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했다.